4월 셋째 주 주간뉴스 일정입니다. 지난주에는 에코프로의 변동성에 굉장히 시장이 많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제약바이오, 원숭이 두창 관련 테마주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철강, 반도체, 다른 이 석유화학 관련 테마주들이 의외로 수급을 잘 받아내면서 나쁘지 않는 흐름을 보여줬고, 이번 주에도 과연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이슈와 부정적인 이슈 5개씩을 좀 추렸어요. 왜냐면은 지금 시장이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어디로 가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상승했을 때는 이것 때문에 상승했고, 떨어졌을 때는 이것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예단하기가 힘든 시장입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이 계속적으로 엇갈리고 있죠. 다만 그 전문가들은, 상승 전문가들은 계속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락 전문가들은 계속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추러왔습니다. 네, 그래서 요 이슈도 요 정도만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증시를, 그리고 전망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증시를 전망하는 유튜버라든가 뉴스라든가 이런 기사들은 당연히 조회수를 많이 올려야 되니까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 거고, 저는 어차피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만 보시기 때문에 그냥 계속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시장의 긍정적인 이슈 5개, 부정적인 이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월 경제지표가 굉장히 시장이 긍정적으로 나왔죠.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매 판매. 그러니까 경기가 좀 꺾이기,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매 판매까지 줄어들면서 사람들의 소비가 많이 줄어드는구나. 결국에는 높은 가격 때문에 인플레이션 좀 잡히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이번 달 안으로 재선을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의지는 무조건 재선하겠다. 자기 공약이 재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재선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된 뒤에 글로벌 경제라든가 우리나라에 좀 도움 주는 게 많이 없긴 한데, 일단은 재선이 된다 하면은 지금 인플레 감축법이라든가 최근의 증시에 나쁘지 않는 그런 이슈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공화당에서도 압도적인 지지율이 1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2라운드를 하는 것도 좀 재밌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말 친기업 주의자기 때문에 누가 돼도 상관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었을 때가 증시가 조금 더 괜찮았다, 이 정도까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제는 앨런 재무장관이, 자, 은행 위기로 대출이 줄어서, 그리고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이 불필요하다. 이것도 조금 이제 약간 듣기는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 맞는 말이기도 하죠. 은행이 너무 위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대출 이제 안 받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근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현금이 많이 없어져서 소비가 줄고 추가 금리 인상이 불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라파엘 버스틱 총재가 조만간 금리 인상 멈추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JP 모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실제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형은행주들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은행 몇 개 날라간다고 이제 예전처럼 리먼 브라더스처럼 크게 확산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SBB라든가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글로벌 정부가 나서서 불을 빨리 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앞으로 이 지금에 나와 있던 악재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이런 호재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좀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자, 부정적인 뉴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선 제가 새벽 브리핑 올려드렸지만은 4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크게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 기대 인플레이션 오르는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들이 내년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 것인가,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년에는 더 오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사실 내년에 더 오를 것 같다는 거는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을 좀 예상하고 있다라고 전망을 할 수가 있겠죠. 좀 더 확대 해석하면은.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 그리고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은 어차피 3월에 경제지표가 하락한 거는 유가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하락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변동성이 다시 한 번 더 촉발된다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 이슈죠. 한국 경제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계속적으로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표를 보시면은, 자, 세계 경제 성장률과 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따라갈 수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향시키고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과연 지수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오른다 하더라도 1분기 때처럼 정말 특별한 업종들, 테마 이슈, 개별 이슈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가의 방향성이라는 거는 그 주식에 돈을 얼마나 버느냐 회사가, 그리고 그런 돈을 버는 회사들이 결국 전체적으로 모인 곳이 코스피, 코스닥 이고, 그럼 시장이 확대되겠죠. 시장이 확대되면 투자가 활성화되는 거고, 활성화되면 당연히 전체적인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데, 실적도 실적이 안 좋은데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느냐, 기업들이 돈을 못 벌게 되면은 당연히 시가총액이 쪼그라들고, 시가총액이 쪼그라들면 주식시장이 축소되고, 이런 것들이 좀 연속적으로 파생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주식시장이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들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전체적인 경제 성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추세가 사실은 이미 좀 꺾였죠. 네, 우리나라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다른 나라 대부분의 이런 선진국들이 그랬듯이 이제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 현재 오고 있다는 점도 이런 거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인플레 여전히 높고 추가 금리 인상 필요하다, 또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JP모건, 블랙록도 고금리가 아마 장기화될 것이다. 네, 특히 뭐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365일 지수가 안 좋아지 지수가 안 좋아질 거다 하는데, 네, 이번 1분기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지금 고개를 못 들고 다니고 있죠. 네, 다이먼 회장이 고개를 현재 못 들고 다니고 있다. 최근 뭐 인터뷰도 보면은 예전처럼 그렇게 매파적인 발언 안 합니다. 예전에 맨날 태풍의 눈 속에 있다, 곧 조만간 허리케인이 몰아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수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요새는 좀 셧아웃을 하고 있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원래 이런 이 증권가라든가 뭐 IB 같은 경우에는 말바꾸기 선수입니다. 네, 말바꾸기 선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너무 뭐 받아들일 필요 없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워렌 버핏이 최근에 내가 TSMC 판 이유 알려줄까? 조만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질 거야. 지정학적 리스크가 뭡니까 여러분들?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최근에 TSMC를 팔고 일본 주식을 사고 있다, 이렇게 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일본에 가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위에 또 뭐 있습니까? 돼지 새끼가 한 마리 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러한 문제들이 곧 확대될 수 있고 아직 해소되기가 많이 힘들다. 여러분들 지금 전쟁 중이죠. 네, 진정한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다. 5개 정도로 정리를 해봤을 때,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당장 비단 이번 주만 아니라 올해 증시를 관통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증시를 관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꾸준히 요거 관련된 내용들 좀 체크를 여러분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좀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내용들. 자, 그리고 좀 주요한 내용들 있죠.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반도체 감산을 안 하는 게, 감산을 하는 게, 너희들 이거 안주한다. 지금 시장 너희들 디램 감산해도 디램 반도체 1위니까 너희들 안주하고 있다. 원래는 삼성전자가 감산을 안 하려고 했죠. 그렇게 되면은 SK하이닉스라든가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처럼 같은 디램 반도체 시장을 좀 점유하면서 시장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치킨 게임을 하려고 할 줄 알았는데 안전하게 감산했다. 이거 너희들 좋은 거 아니다. 사실 삼성전자 감산 발표하자마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거의 7% 넘는 상승이 나왔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호재란 겁니다. 네, 다른 기업들의 호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역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3세부터는 뭔가 삐그덕거린다. 지금 우리나라가 흔들리는 것도 이제 기업들 하늘에서 내려주신 1세대 기업인들이 다 돌아가시고 2세대는 좀 잘했어요. 근데 3세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은 뭐 발끝에도 못 따라가고 있죠.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대가, 삼성가, 뭐 다른 여러 이제 기업들이 1세대 경영인들의 발끝에도 3세대들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점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천원이 이제 끝나가지 않느냐. 제가 농담식으로 이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거지 같은 나라에 진짜 5천년 동안 사실은 한 번도 빛난 적이 없는 나라에 이제 1세대 기업인들을 내려줬는데, 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빠르게 뉴스 보시면, 뉴스 내용 좋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삼성전자를 제가 추천하지 않는지, 삼성전자를 안 좋게 말하는지, 삼성전자 추천하는 사람들한테 욕하는지, 네, 요거 뉴스가 굉장히 좋은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주가가 왜 안 오르는지 이 뉴스 한번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번 주 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강했고, 그리고 엠폭스 관련된 테마주들도 강세가 좀 나왔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약바이오 업종들을 굉장히 안 좋아하죠. 네, 엠폭스 확진자 급증했는데 10명입니다.
네, 저는 제약바이오 업종들을 이제 털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 10명입니다, 10명. 예,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한 해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막 독감 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엠폭스 같은 경우에는 이 수포성 발진이 너무 사람들의 보기에는 좀 혐오스럽고 아 이거 뭐지 하기 때문에 검색도 많아지고 그래서 좀 이슈가 되는 건데 예,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세요. 네, 요 정도 내용들 그리고 이번 주 상승 종목들 개별적 이슈 확인하시면 될 거고 여전히 2차전지가 강합니다. 여전히 2차전지가 강하다는 점 네,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아까 위에 말씀드린 5가지가 굉장히 크게 이번 달 그리고 2분기까지 시장을 관통하는 내용이니까 좀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에는 뭐 큰 이슈는 많이 없어요. 사실 경제 지표가 다 발표가 됐기 때문에 뭐 테슬라 실적 발표 이슈 좀 수요일 날 중요한 것 같은데 실적이 잘 나오기는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이번에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많이 했죠. 근데 아까 위에 말씀드린 삼성전자랑 비슷한 거예요.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테슬라를 견제하던 리비안, 루시드 뭐 다 망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가격을 좀 비싸게 맞춰주니까 테슬라 다 사버리는 거야. 그래서 단기적으로 부침이 있을 수 있지만 시장을 아예 먹어버리는 겁니다.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아예도 테슬라 미국 판매 대수가 70%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략이 좋은 거다. 그래서 테슬라 주식이 막 삼성전자처럼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네, 경영진들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뭐 간단하게 이슈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큰 이슈가 이번 주에는 많이 없어서 아마 그 지난주랑 좀 비슷하게 에코풀의 변동성, 2차전지가 흔들리는 거, 그리고 그 추가적인 뉴스 이슈에 시장이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늘 올려드린 각 이슈 5가지 내용들만 잘 확인하시면서 다음 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